짠, 짜란, 짜라라라라라라라라람, 짜란, 짜라라라라라라라람, 짜란. 아무라이 하능의 어서옵쇼 1부분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가게 문을 활짝 열고 손님을 기다리며 자영업의 보릿고개를 넘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한 코너죠. 소공자, 소공녀를 위하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희망을 함께하는 신용파트너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소공자, 소공녀를 위하여는 개그맨이자 네. 교수이자 네. 인기 강사이자 네. 한국연예인 자살예방협회 회장까지 맡고 있는 권영찬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요즘에 청취율이 많이 높아졌는데 두 분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아유, 아니죠. 감사합니다. 네네네. 저희가 특급 게스트가 또 오시니까 네. 이렇게 또 청취율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너무 좀 죄송합니다. 받았어요. 네네. 아니, 저 그 인사드리기 전부터 저희 대기실에서 뭐 방송을 하시는 것 같은데 지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뭐 다른 건 아니고요. 네. 제가 이제 개그맨도 활동하면서 이제 또 제가 기업이나 소상공인들한테 강연을 하는 사실은 이제 실패도 성공의 지름길이라는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오프라인 강연이 다 멈췄습니다. 예. 그렇죠. 온라인 강연이 있다 보니까 혹시나 나는 돈이 없어서 권영찬 교수님의 강의를 못 들어야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네. 온라인 무료 강연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래서 너무 청취율이 좋다고 해서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 한 분이라도 더 들으시라고 네. 제가 아까 방송을 진행하고 있었어요. 아, 그러시구나. 네. 사실 이렇게 온라인으로 해주시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무료로 네. 편하게 볼 수 있지만 이 자체도 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또 라디오가 귀에 익으니까 그럼요. 오늘 모셔서 좀 좋은 얘기들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딴 거 들을 필요 없어요. YTN 라디오 특히 두 분의 방송을 들어야 돼요. 듣지 않으면은 그거 소상공인으로서 죄송한데 이런 얘기 드는데 망할 확률이 높아지니까요. 성공하고 싶다. YTN 라디오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어서옵쇼 들으셔야 돼요. 야, 퀴즈타점에가 이랬지. 안보라 이러는 어서 앞쇼. 네, 안 들으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네. 저는 약간 궁금한 게 네. 앞서서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개그맨, 교수, 인기 강사, 뭐 협회 회장까지 한국 연예인 자살 예방협회. 네. 망하신 적이 네. 없을 것 같은데 망하신 적이 있어요?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해서 망한 경험은 없고요. 네. 제가 2000년도에 노량진에 권영찬의 짝꿍댕이라는 이제 프랜차이즈 이제 100평짜리를 했는데 네. 대박 났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권영찬의 개그 PC방 대박 났어요. 오. 사업으로는 망한 적이 없는데 그 외에 방송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러쿵 저러쿵 억울한 일도 많고 그래서 벌어놨던 돈을 한 번에 까먹었으니까 결론적으로 많이 망했던 거죠. 그리고 제가 이제 모 방송국에 촬영을 가다가 세트장이 무너진 적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세트장이 무너져서 제가 또 병원 생활을 6개월 졌는데 소상공인 하셨어요? 여러분이랑 네. 저랑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우리는 수입이 없으면은 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우리가 요즘에 장사가 잘 안 된다고 해서 물론 착한 건물주가 있긴 한데 건물주분이 아우 저 새 안 받겠습니다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상공인 여러분에게 소공료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어떻게 하면은 실패의 경험을 딛고 근데 제가 해보니까요 몇 번 망했던 분들은 성공에 대한 스토리를 더 촘촘하게 꼼꼼하게 쓸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희망과 꿈을 드리기 위해서 권영찬도 망했지만 성공했다. 7.8기 9번째 성공하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네. 역사는 승자가 쓰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결국에는 성공한 사람이 성공까지 해야만 사실은 내가 실패를 했었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렇죠. 지금 아직 성공 가도까지는 못 가신 분들도 많으세요. 많죠. 지금 당장 실패를 겪고 있고 그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일어나셔야 되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어떤 도움이 좀 필요한 걸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요. 예. 사실은 이 성공과 실패는 왜 우리가 샴쌍둥이라고 하잖아요. 네. 상담 심리학에서는 이 성공과 실패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부정적인 면으로 실패를 바라보잖아요. 나는 영원히 안 될 것 같이 실패와 좌절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반대로 거울을 돌리잖아요. 그럼 바로 성공의 면이 보이거든요. 나도 충분히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거거든요. 제가 요즘에 대표적으로 이제 방송을 하는 게 미스터 트롯 탑7을 예로 드는데 네. 거기 나온 영탁 씨요. 15년 동안 무명이었고 처음에 발라드 망했을까요? 잘 됐을까요? 망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트로트로 전향했는데 그것도 망했습니다. 예. 그 망한 다음에 나는 노래 가지고 계속해서 성공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이찬원 씨, 김호중 씨 전부 마찬가지예요.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성악으로 잘 될 것 같았는데 안 됐거든요. 그래서 성악과 트로트를 합쳐서 투바로티라는 이름으로 떴잖아요. 네. 그래서 잘 된 것처럼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이찬원 씨의 예를 들고 싶은데요. 네. 이찬원은 5살 때부터
엄마 아버지로부터 트로트를 들었거든요. 네. 무슨 얘기냐? 한번 창업을 할 때는요. 남들이 잘하니까 남들이 성공하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거, 가장 좋을 수 있는 거, 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선택해서 집중하면 좀 더 망하지 않고 성공 가도를 달릴 수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지금 저희 권영철 씨와 네.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 샵 0945 우물정 0945 단문 50원 장문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도 보여드리고 있는데 권영찬 TV에서도 지금 동시 라이브를 송출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유튜브에 딱 권영찬 씨 얼굴만 보이고 저희 얼굴이 한 번도 안 보여서 아, 저희는 하나만 목소리만 나가고 있나요, 지금? 붙여주면 안 되냐. 보여드릴게요. 네.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예. 네. 원래는 제가 카메라 봉을 갖고 와야 되는데 네. 오늘 오전에 다른 데서 제가 방송을 하고 와갖고 네. 예, 잘생겼네. 하트 올라고 있어요. 고마워요. 네네네네. 멀어서 보이지는 않지만. 네, 제가 저희- 요것도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네네. 기존에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유튜브를 했거든요. 네. 근데 구독자 안에서 망했던 거예요. 근데 최근에 3개월 만에 구독자가 거의 10만에 가깝거든요. 오. 무슨 얘기냐? 그전에는 내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이 없는 거야. 아주 너나 관심 있었는데 최근에 달라진 건 뭐냐면은 과연 청취자들은 어떤 걸 좋아할까? 그러니까 사업을 하더라도요. 우리 소상공인 분들이 내가 좋아하는 사업을 하면 망할 확률이 높다. 그런데 일반 시민분들이 좋아하는 업종을 하면은 성공할 확률이 높다. 거기서 키포인트를 제가 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아니 근데 진짜 강연듣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저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냥 계속 듣고만 있어요. 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질문하기 전에. 네. 그, 저희 어서옵쇼도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라이브로 방송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네. 저희 이 장사라는 게 의리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의리. 예. 그럼요. 그 지금 권영찬 TV 보시는 분들도 의리로 저희, 네. 우리 안보라 이현웅의 어서옵쇼 구독, 좋아요 한 번만 잠깐만요. 눌러주시면 우리 너무 좋을 것 안보라 같아요. 이현웅의 어서옵쇼 YTN 라디오 너무 좋은 방송인데요. 이런 거 구독 안 하시면요 후회합니다. 제 10만 구독자 여러분들 여기서 10,000명이라도 해야지 내가 다음에 또 출연하는 거지. 저는 잘리니까 구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안보라 인형 잘생기고 예쁩니까? 그럼요. 보이는 라디오를 통해서 확인하실 저 수 잘했어요? 있어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최고, 감사해요. 최고. 네네네. 제가 처음에 우리 권영찬 씨한테 인사드릴 때 네. 라디오 요정 라요예요 라고 인사드렸더니 너무나 라요 요정 많네요라고 칭찬을 또 해주셨거든요. 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주시는 게 성공 비결이 아닐까 이런 생각입니다. 제가 왜 그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네.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너 망할 줄 알았어. 친구분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심지어는 가족까지 겁봐하지 말라고 했잖아. 그러면은 사실은 우리가 큰 꿈을 꾸고 된다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그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아예 시작부터 너는 안 될 거야. 야 그거 네가 하겠어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모든 건 칭찬부터예요. 그리고 고객들이 어떤 걸 좋아하냐면요. 네. 고객이 딱 왔을 때 내가 물론 안보라 이현웅 씨도 되게 잘생겼어요. 근데 장동건 닮은 얘기 많이 안 들었어요? 어머나. 어머 김태희 닮았다는 얘기 많이 안 들었어요. 손님들이 많이 처음에 들어요. 에이 싶어요. 그럼 뻥치지 마세요라고 하는데 자꾸 듣다 보면은 네. 사장님 저한테 왜 그런 칭찬을 해주세요 하면은 에이 제가 보니까 되게 소중한 고객인데 그 고객은 저한테 가족과도 똑같습니다라고 이 말 팁은 칭찬은요 돈이 안 들거든요. 근데 이거에 쑥스러워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한 업종에 만약에 그 사업을 내가 꼭 하고 싶다. 6개월 동안 최소한 거기서 아르바이트나 직원으로 그 잘 되는 가게에 팁을 다 얻고 오셔야 됩니다. 근데 그런 거 없이 나는 한다? 그러면 거의 100%가 아니라 99% 실패할 확률이 좀 높습니다. 네. 저희가 이 코너에서 지금 여러분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네. 방금 해주셨던 말씀은 거의 공통적으로 하시더라고요. 네. 무작정 뛰어들지 말고 아르바이트로라도 그렇죠. 한 6개월 정도 해봐라. 이 얘기 꼭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예를 들어서 이 생방송 같은 경우도 말씀드리면은 제가 이제 연예인 중에 국내 1호로 상담심리학 박사를 받았고 네. 또 학교에서 교수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얼마나 얘기하고 싶겠어요. 근데 안 보더라고요. 근데 제가 연예인으로는 31년이거든요. 네. 그리고 그 연예인 얘기를 하면서 상담심리학 얘기를 같이 융합 섞었거든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얘기를 섞었더니 네. 그러니까 재밌어서 보는 무슨 얘기냐. 연예인을 31년 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카메라 기법이나 말을 어떻게 하면은 청취자들이 좋아한다는 걸 알거든요. 근데 내가 잘하는 거는 그만두신 다음에 저기 A 갔더니 커피숍이 잘 됐어. 그것 따라하면은 실패 확률이 높습니다. 어디 갔더니 떡볶이 집이 잘 돼?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 떡볶이 평생 먹어보지도 않는데 떡볶이를 하면 잘할까요? 못할까요? 못하죠. 그래서 내가 그거를 최소한 그 음식 업종이나 아니면 내가 도전한 업종에 6개월은 최소고요. 최소 1년, 2년 이상은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네.
그게 이게 연구를 한다는 게 사실 내가 관심이 있고 애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교수님 기사를 좀 보다가 네. 창업 특강 제목을 하나 봤는데 이게 딱 내 마음에 들었어요. 뭐냐면 연애하는 마음으로 창업해라. 오. 이거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연애라는 것도 뭐 내 맘대로 되지 않잖아요. 장사도 그렇죠. 마찬가지니까 왜? 애정을 갖고 연애하듯이 해라 이렇게 네. 말씀하시는 건가요? 두 분도 지금 뭐 눈에서 막 하트가 나오는 것 같아요. 진행할 때는. 네. 근데 서로 좋아하는 사이는 아니잖아요. 아 그렇죠. 저요? 전 네. 좋아하는데요. 아, 운이 좋아하지만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럼 제가 기사 하나 내드릴게요. 안보라, 이현웅, 썸타다. 무슨 얘기냐? 서로 방송을 진행할 때는요, 두 분이 지금 동업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네. 근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제가 제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고객이거든요. 얼마나 마음을 얻고 싶겠습니까?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상담 심리학 공부를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연예인이든 일반이든 그 헤어지는 분들을 상담을 많이 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연애하듯이 정말 그 사람을 고객을 섬기고 그 고객이 좋아하는 걸 찾다 보면요. 그 고객이 좋아하는 성향, 맛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이제는 잘해주기가 싫어. 왜요? 나한테 맞추란 얘기예요. 그런 부부들이 많거든요. 네. 그러면 고객이 자꾸 떠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싸움이 잦아지고 또 경우가 안 좋은 경우에는 헤어지는 경우도 봤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헤어지는 경험을 어디에 빗대냐. 창업했다 망하는 경험을 헤어지다 이혼한다라는 경험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내가 연애할 때는 사실은 뭐든지 다 해주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고객이 어떤 걸 좋아하는지 1번, 2번, 3번. 그리고 과연 내가 그 고객을 위한다면 재료는 좋은 걸 쓸지 어떻게 해야 될지.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여인과 사랑하는 남자친구인데 썩은 재료를 주겠어요? 그렇진 않죠. 아니면 원가를 많이 남기기 위해 재료해서 원가를 비싼 걸 쓰겠어요? 싼 걸 쓰겠어요? 당연히 비싼 걸 쓰겠죠. 네. 그럼 뭐냐? 이윤보다는 고객에 대한 충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요. 내가 고객을 위해서 어떤 마음으로 섬김의 자세가 필요하기 때문에 저는 연애하는 마음으로 창업한다? 그러면은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다고 저는 꼭꼭꼭 집어주고 싶습니다. 아니 사실 그 뭐 맛이라는 거나 이런 것들은 상대적인 기준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다 위에 있다고 치면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이 서비스라고 할까요? 이런 거 좋은 데를 더 찾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캐릭터로 욕쟁이 할머니 그런 집 빼놓고는요. 사실은 고객이 나한테 잘해주는 데를 찾아가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그러니까요. 예전에 노량진에서 한 5년 동안 장사할 때도 저는 그 고객들이 저 사람이 분명히 보통 소주를 드시면은 김치찌개를 드셔야 되는데 그분은 과일 안주를 드세요. 그래서 소주에 내가 과일 안주. 사연을 물어봤거든요. 흔하지는 않아요. 그러면 저는 저분은 어떠한 사연 때문에 소주를 시킬 때 과일 안주를 시킨다. 제 머리에 입력하는 거거든요. 그럼 이제 또 다른 분들은 아픔이 있어요. 그게 남녀 간의 사랑처럼 내가 음식에 대한 사연 아니면 내가 그걸 왜 좋아하는지 사연이 있거든요. 그럼 제가 김치 하나를 주셔도 제 아내가 전라도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 어느 날 장모님이 전라도 김치를 줬어요. 그럼 만약에 맛있겠다. 전라도 분이 있으면은 서울 김치를 좋아할까요? 전라도 김치를 좋아할까요? 근데 전라도 김치를 한 줌 주면서 이거 원래 아무나 주는 게 아닌데 우리 장모님이 오늘 우리 보라 씨랑 현웅 씨 생각해갖고 주는 거니까 다른 데는 얘기하지 마라. 이게 사실은 오고 가는 종속에 네. 충성도가 높아지잖아요. 그럼 그럼요. 다른 집보다도 그 집에 가서는 정을 찾고 그 사람의 냄새를 찾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데를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비스는 그만큼 오고 가는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고객이라도 그렇게 이거 손님한테만 따로 챙겨주는 사장님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나 괜히 특별 대우 받는 것 같고 잘 그렇죠. 챙겨주는 것 같아서 또 가고 싶을 것 같아요. 이게 약간 우픈 얘기긴 한데요. 네. 웃기면서 슬픈 얘기긴 한데 네. 요즘에 워낙 손님이 줄다 보니까 평소에 서비스가 좀 좋지 않았던 혹은 서비스라는 그 개념 자체를 약간은 등한시했던 그런 집들도 고객을 그렇게 한 분 한 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안보라 씨 너무 예뻐요. 네. 이현웅 씨 아니 아나운서 치고 너무 잘생긴 것 같은데 어머 왜 그래? 하면은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사실은 우리 몸에는요 칭찬을 듣잖아요. 그러면 사실은 그 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지면서 내 몸에 좋은 게 딱 나오거든요. 근데 만약에 맛없는 음식이나 좀 서비스가 안 좋으면요 내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와요. 그러다 보면 내 몸이 경직되면 다시는 이 집으로 오는 발길이 끊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 마음의 발길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제가 오감이라고 합니다. 당연히 맛은 있어야 됩니다. 네. 근데 귀로 서비스를 듣고 눈으로 서비스를 보게 해주고 코로는 맛있는 냄새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촉감이라고 얘기해요. 왜냐면 네. 그 집에 갔을 때 깔끔하지 않으면은 요즘에 소독이 잘 안 되면 가기 싫거든요. 그럼요, 왜냐면 그럼요. 코로나19 때문에. 그럼요. 그래서 그렇죠. 오감을 만족시켜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시라는 거죠. 그렇군요.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인 것 같기도 해요. 네. 저 지금 교수님 모시고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코로나가 너무 길어지니까 그렇죠. 코로나 블루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을 겪고 있는 우리 소상공인들도 정말 많을 것 같은데 또 네. 보니까 교수님은 한국연예인자살예방협회 회장을 또 맡고 계시잖아요. 이게 굳이 연예인뿐만이 아니라 어떤 삶의 위기 상황에서 극단적인 그런 생각을 하기도 하고 또 그런 생각이 들면 또 더 우울해지고 힘들어지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어떤 말씀을 해드리면 좋을까요? 사실 연예인들이 좀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요. 그들도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인기만 목표로 하잖아요. 인기 있고 돈이에요. 근데 내가 개그맨이면은 처음에 내가 어떤 철학으로 웃기려고 했는지, 가수는 어떤 노래를 좋아하는지, 배우는 어떤 연기를, 그 자체를 좋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소상공인 여러분들도 사실은 내가 어떤 업종을 좋아하고 음식을 좋아하고 또 어떻게 서비스를 한 걸 좋아해야 되는데 우리가 장사 잘 되길 바라고 장사가 잘 되면 프랜차이즈를 몇 개 할까 그런 계획부터 세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이제 10m를 시작하는데 이미 한 1km 간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꿈과 현실이 갭이 생기면 우울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나는 안 된다 하면요. 안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데 이런 거를 코로나 블루라고 합니다. 네. 그럼 무슨 얘기냐.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서 현실을 그대로 팩트 체크를 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한 거를 어떻게 채워나갈까 하면서 나에게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거울을 보면서 너 참 잘할 수 있어.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만 힘든 게 아니라요. 전 세계 모든 소상공인이 힘들고요. 미국, 유럽에 있는 소상공인도 힘들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서도 줄 서서 먹는 집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대박 나는 사장님은 있거든요. 거기에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은 왜 이걸 어떻게 헤쳐나갈까 한번 생각하면서 나에게 계속 기운을 북돋아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여기가 뭐예요? 어서 오십시오처럼 파워업을 주고 기분업을 주면은 기분이 업 되면서 돈이 잘 벌리면서 예. 대박 난다는 거죠. 결국에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리고 저는 뭔가 좀 잘 안 되면요. 죄송합니다. 방송을 많이 했더니 목이 쉬었는데 자주 웃습니다. 예. 이 방법밖에 없습니다. 네. 저도 진짜 잘 웃는데 지금 목이 아파서 웃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라이오를 그래도 응원하는 문자들도 들어오더라고요. 네, 너무 라이오는 감사합니다. 아프면 안 된다고 네. 어벤져스의 꽃이라고 이렇게 네. 응원도. 밤에 피는 장미. 근데 이렇게 네. 지금 청취자분들이 우리 아픈 라이오를 위로해 주는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분들도 네. 혼자만 독립적으로 이렇게 가게가 있는 건 아니니까 맞아요. 서로 좀 그런 용기를 좀 희망을 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 맛집 같은 경우에는 모여 있어요. 네. 그럴 때는 서로 경쟁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왜 상인협회라고 있고 또 그 지역에 가면 상권이 다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뭐냐면은 전체가 할 수 있는 찾아가는 서비스나 뭔가를 한다라면요. 그러면 공동으로 요즘에 배달 서비스가 많이 있는데 네. 가게 업주분이 전부 고용을 한다라면 한 분 한 분 다 고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옆 가게 한 3개나 4개 정도 합쳐갖고 공동으로 배달 서비스를 하는 것도 괜찮고요. 오. 그리고 쿠폰 같은 경우에도 우리 가게만 살아남는다. 옆집이 망하는데 옆집이 잘 안 되는데 우리 가게만 잘 될 수 있을까요? 오. 아닙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행복해야지 나도 잘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뭐냐? 내 옆 가게가 잘 되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공동 서비스, 공동 협력, 공동 배달 같은 것처럼 서로 칭찬하면서 업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제가 그런 얘기는 처음 들어봤어요. 실제로 그렇게 조언을 해줬을 때 네. 소상공인들이 그렇게 뭐 옆에 가게 이렇게 좀 뭐라 그러지 협동을 해서 네. 하는 경우가 좀 있나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은 네. 한 10명 중에 8명이 에이, 왜 남이랑 경쟁해야 되는데 해요 하는데 사실은 2군데 정도가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그분들은요, 힘든 거를 모르고 서로 왜냐면 똑같은 돈인데 만약에 100만 원을 벌어요. 근데 20만 원이 들어가는데 그 20만 원을 10만 원씩 나누는 효과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공동으로 협업을 한다라는 건 사실은 저희가 동업을 하잖아요. 지금 두 분도 혼자서 라디오 DJ를 하면 힘듭니다. 두 분이 하면요 서로 그럼요. 알콩달콩 하는 거거든요. 나 혼자 라디오를 한다면 되게 힘이 들어요. 1시간 내내. 근데 옆 사람이랑 하면요 협업을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 서로 마주 보면서 여러 가지를 함께 달성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처음에 사실 호흡 맞출 때는 오히려 혼자 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우리 라이오가 했을 수도 있겠는데 운기가 있겠는데 지금? 이제는 이제 너무 들어보니까. 호흡이 잘 맞으니까 네. 네, 지금은 이제 진짜 이보다 좋은 운기 건 없으면 안 되죠.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한마디만 하면요. 네. 두 분 중에 혹시 그러면 안 되는데 아파서 누가 쉬잖아요. 네. 그러면 상대가 얼마나 나한테 필요한지를 절실하게 깨달을 거예요. 그러면 그걸 한번 깨닫기 시작하면요. 협업이나 공동은 항상
잘 할 수 있습니다. 네. 우리 한번 깨닫게 해줄까요? 아프면 안 돼요. 아프면 안 돼. 네. 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또 네. 시간이 훌쩍 갔습니다. 네.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함께한 소공자, 소공녀를 위하여였는데 네. 오늘 못다 들은 이야기는 어디서 또 들을 수 있을까요? 제 방송에 들어와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요. YTN 라디오에 권영찬이 안 나오더라도 안보라 이현웅이 권영찬인 거예요. 내가 오늘 혼을 심어가서 방위를 시켜드릴 테니까 네. 그냥 권영찬 이꼴 안보라라 생각하시고 이현웅 이꼴 생각하시고 제 구독자 여러분들 이 라디오 우리 안보라 이현웅 어서 오십시오. 구독 안 눌러주면요. 저 다시 여기 못 오니까요. 좀 눌러주세요. 네네네. 권영찬 포에버. 감사합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벌써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벌써 끝났습니다. 가라면 가야죠, 먼저. 네, 고맙습니다. 예, 또 오세요. 네, 안녕히 계십시오. 네. 저희 호야중님, 권영찬 교수님 말 듣고 이리 옮겨와서 구독 꼭 아유. 누릅니다. 신청곡 있어요. 김호중의 살았어. 예경숙님도 그렇고 예. 김꼬마님도 김호중의 살았소를 신청을 하셨네요. 이게 예. 지금 이 했던 얘기랑 딱 잘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김호중의 살았어 띄워드리면서 우리 교수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교수님 안녕. 수고하세요.